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체의 분자량 구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몰과 분자수, 그리고 몰과 질량, 그리고 몰과 부피와의 관계들을 배웠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 것이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라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기체는 이산화탄소와 수소, 산소 이런 기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로 온도와 압력을 0도씨 1기압으로 맞췄을 때의 그때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자량 구하는 방법에서 몰 부피 이용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 부피라고 하는 것은 1몰이 기체가 0도씨 1기압이라는 똑같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체 분자가 6.02 곱하기 12 23승계,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였을 때의 부피를 1몰의 부피, 즉 몰 부피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화면에서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봅시다. 0도씨 1기압에서 분자량이 m인 어떤 기체의 질량이 wg이고 부피가 v리터일 때 이 기체의 분자량 m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거의 힌트가 뭐냐면 주어진 힌트가 0도씨 1기압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0도씨 1기압 그리고 기체 분자에 대한 것이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떠올려야 되겠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수소든 산소든 질소든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0도씨 1기압 하에서는 1몰이 모였을 때, 즉 기체 분자 6.01 곱하기 12 23승계 1몰이 모였을 때의 부피는 22.4리터임을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분자량이 m인 어떤 기체의 질량이 wg이고 부피가 v리터일 때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되겠죠.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기체 22.4리터, 즉 기체 분자 1몰이 모였을 때의 부피가 22.4리터임을 기억한다면 이때의 기체의 질량은 바로 무엇에 g을 붙이는 것일까요? 네, 바로 1몰이 모였을 때의 질량,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질량이 wg이고 부피가 v리터인 기체의 분자량은 비례식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2.4리터, 그것은 반드시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라는 것은 기체 분자 1몰이 모였을 때의 부피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m이라고 하는 분자량은 바로 여기에다가 g을 붙인 값은 22.4리터, 0도씨 1기압에서 1몰, 기체 분자 1몰이 모였을 때의 질량이 되므로 m에다 g 붙인 값은 22.4리터에서의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m이 22.4리터일 때 m이라면 V라는 부피를 가졌을 때의 질량은 얼마인가 라는 비례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것을 분자량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곱해서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W는 기체의 질량이고요. V는 기체의 부피, m은 기체의 분자량입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0도씨 1기압에서 항상 이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온도와 압이 달라진다면 이 문제를 푸는 과정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하세요 라는 무언의 인정이죠. 0도씨 1기압이라는 것은 0도씨 1기압에서 11.2리터의 메테인이 8g 있다. 자, 여기 다 나왔죠. 0도씨 1기압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22.4리터가 1몰이 모였을 때의 질량이고 그럼 그때의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22.4리터가 아니고 11.2리터에서 부피 나왔고요.
메테인이 8g 있다. 질량이 나왔죠. 그럼 이때 메테인의 분자량을 구하시오. 자, 비례식 똑같이 하면 됩니다. 22.4L일 때는 1몰이 모였을 때의 질량이므로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값은 V리터일 때는 질량 W입니다. 자, 이것을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분자량은 질량을 부피 V로 11.2L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22.4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W 8g 입력하고요. 도입하고요. 그리고 부피 여기에다가 11.2L를 넣고 22.4를 곱하면 분자량 M이 나오죠. 그럼 값은 16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이 아니고 분자량이 1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암산으로도 풀 수도 있는 거죠. 문제를 이해한다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모였을 때의 부피가 22.4L이므로 11.2L는 그것의 반입니다. 따라서 몰수가 1몰에서 0.5몰인 거죠. 메테인이. 그렇다면 1몰이 모였을 때의 질량은 의아의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므로 16g이에요. 그러므로 0.5몰일 때의 질량은 그것의 반인 8g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요. 메테인의 분자량은 뭐 아는 대로 12 더해서 4 해서 16을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기체의 밀도 이용하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아까 방법은 기체의 몰 부피를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기체의 밀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밀도에 22.4L를 곱하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즉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식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체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도의 정의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피를 0도씨 1기압 하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므로 1몰이 모였을 때의 부피 22.4L로 정한다면 그럼 그때의 질량은 바로 1몰이 모였을 때 질량, 즉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기체의 밀도를 바탕으로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식은 이 식을 정리를 해서 분자량으로 정리를 하면 밀도 곱하기 22.4가 바로 그 기체의 분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학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 밀도가 1.25g/L인 기체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의 분자량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 밀도를 떠올려보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그때의 부피를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모였을 때의 부피, 즉 22.4L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때의 1몰이 모인 질량은 바로 분자량에 대한 g을 붙인 값이죠. 따라서 분자량은 이 밀도에다가 22.4를 곱한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면 되겠죠. 앞에서 바로 봤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도입을 하면 분자량 M은 쉽게 밀도를 22.4로 곱한 것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량 M은 28이 되죠. 자, 세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죠. 포함하므로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은 두 기체의 질량 B는 바로 그 두 기체의 분자량 B이며 또한 그 질량 B는 밀도 B다라는 것을 가지고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그림을 보도록 하죠. 똑같은 정육면체 부피 속에 A 기체든 B 기체든 0도씨 1기압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6개의 입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자의 수가 동일하죠. 그렇다면 A 기체의 질량과 B 기체의 질량 B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만큼 있으므로 하나하나 떼어낸 상대적인 질량, 즉 A의 분자량과 B 분자량의 B가 바로 A 기체의 질량, B 기체의 질량 B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바로 똑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만큼 있고, 그리고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총 질량은 밀도죠, 밀도. 따라서 밀도라고 하는 것도 A 기체와 B 기체의 하나하나 떼어놨을 때의 상대적 질량, 분자량의 비와 A 기체와 B 기체의 밀도비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부피가 똑같으므로 거기에 대한 질량은 각각 하나하나 떼어냈을 때의 질량비가 똑같죠. 그게 바로 분자량 비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확인 문제를 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0도씨 1기압에서 1리터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 A와 B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요, 항상 잘 헷갈려서 사실은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에 어떤 허점을 노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한 구 속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부피가 똑같다면 기체 A가 1리터 속에 똑같은 부피를 줬죠. 기체 B도 1리터 속에 A 기체는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자수가 어쨌든 질량이 1.96g입니다. B 기체도 1리터 속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2.59g이죠. 하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을 떠올린다면 0도씨 1기압에서 1리터라고 똑같은 부피를 주어졌으므로 두 기체가 가지는 분자수는 동일하죠. 그게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0도씨 1기압 하에서 똑같은 조건이므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죠. 따라서 금방 배웠죠. 두 기체의 질량은 두 기체의 분자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으므로 이 전체의 질량 비가 바로 분자량 비가 됨을 앞 슬라이드에서 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기체의 분자량을 비교한다면 바로 기체 B의 분자량이 기체 A의 분자량과 비교했을 때 기체 B 분자량이 더 많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기체의 분자수는 동일하므로 전체 질량을 가지고 분자량 B를 알 수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까지 잘 이해를 했는지 선생님 궁금하군요.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